서울의 번화한 거리, 비가 쏟아지는 밤, 도희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동생 도희에게 내 결혼식에 꼭 와줘. 내가 없으면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 발신자는 그녀의 언니, 도윤이었다. 대기업 CEO로 유명한 도윤, 가족의 자랑이자 도희에게는 영원한 그림자. 도희는 이를 악물었다. 이 초대는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욕, 그녀의 비밀을 이용한 잔인한 함정이었다. 도희는 28살, 서울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고 그것이 가족에게 알려진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도윤은 항상 완벽주의자였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한 그녀는 가족의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냐. 도윤의 그 말은 도희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그 후로 도희는 집을 떠났고 언니와의 관계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초대. 도희는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굴욕주기 위한 계략이었다. 그날 밤, 도희는 자신의 연인, 지은을 만났다. 지은은 30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로 도희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2년 전 우연히 만난 후 사랑에 빠졌고 조용히 관계를 유지해왔다. 언니가 초대장을 보냈어. 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왜? 너희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잖아. 도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욕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려고. 지은은 도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도희의 마음은 차가웠다. 가지마. 왜 그런 곳에 가? 하지만 도희는 이미 결심했다. 가야 해.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도희는 회사에서 도윤의 소식을 들었다. 도윤은 유명한 정치가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다. 그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업적 제휴였다. 언론은 이미 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완벽한 커플지라는 헤드라인 아래 도윤의 미소 짓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도희는 그 사진을 보며 속이 뒤틀렸다. 언니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지만 도희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적어도 지은과 함께할 때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도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도윤과 함께한 행복한 날들. 언니는 항상 도희를 보호했다. 동생아, 내가 제일 소중해. 하지만 대학 때 도희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졌다. 도윤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 망치려는 거야.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울었다. 그 후 도희는 집에서 쫓겨나듯 떠났다. 이제 언니의 결혼식. 도희는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터였다. 도희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그게 내 가족이 날 어떻게 볼까? 도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상관없어. 너 없인 못 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준비했다. 도희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지은은 은은한 회색 수트를 골랐다. 그들은 서울의 고급 호텔로 향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도희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안내원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다. 홀 안은 화려했다. 꽃과 샹들리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도윤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모여 있었다.
도희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봤다. 그녀의 미소가 순간 얼어붙었다. 도희야의 도윤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누구랑 왔어? 도희는 대답했다. 내 연인, 지은이야. 혼란이 조용해졌다. 도윤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계획이 틀어졌다. 그녀는 도희를 초대해 가족 앞에서 비난할 생각이었다. 내가 왜 그런지 를 공개적으로 말하며 자신의 완벽함을 강조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도희는 당당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다가왔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도희야,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희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그녀의 비밀을 알았지만 침묵했다. 아빠, 이 도희가 속삭였다. 도윤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이미 속삭임이 퍼졌다. 저 여자가 CEO님 동생인가? 연인이 여자래. 사회의 시선이 도희를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상류층에서 이런 일은 스캔들이었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도윤은 신랑과 함께 서서 서약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엉망이었다. 도희가 왜 저렇게 나왔을까? 그녀는 동생을 사랑했다. 하지만 가족의 명예가 더 중요했다. 어린 시절, 도윤은 항상 희생했다.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공부하고 결혼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도희의 비정상은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도윤은 생각했다. 오늘 끝내야 해. 식후 리셉션에서 도윤은 도희를 불렀다. 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도희는 대답했다. 언니가 초대했잖아. 나를 모욕하려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욕. 난 내가 가족으로 돌아오길 바랐어. 거짓말이었다. 도희는 알았다. 거짓말 맞. 언니는 항상 나를 부정했어. 지은이 끼어들었다. 도희 씨를 그만 괴롭히세요. 도윤은 지은을 노려봤다. 넌 누구야? 우리 가족 일에 끼지 마. 그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도희의 눈물이 흘렀다. 언니, 왜 나를 미워해? 난 그냥 사랑할 뿐이야. 도윤은 소리쳤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사회가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아버지가 개입했다. 그만해.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삶이 흔들리고 있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도희는 지은과 함께 호텔을 빠져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도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언니가 왜? 지은은 도희를 안아줬다. 내가 강했어. 잘했어. 하지만 도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었다. 그날 밤 도희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지켰다. 하지만 가족을 잃었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서 그 일을 생각했다. 그녀의 결혼은 성공적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신랑 민주는 물었다. 동생 일 때문에 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레즈비언이야. 어제 공개됐어. 민주는 놀랐다. 그게 문제야.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집안에서? 내 애민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었다. 도희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어제 결혼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도희는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 다가왔다. 괜찮아. 도희는 미소 지었다.
응, 너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족의 반대는 흔했다. 도유는 도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 도희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자매. 도유는 먼저 말했다. 어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왜 그랬어? 도희는 대답했다. 언니가 나를 초대해 모욕하려 했으니까. 도유는 부정했다. 아니야. 난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랐어. 정상이라는 단어가 도희를 찔렀다. 난 정상인데. 언니가 날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야? 대화는 다시 격렬해졌다. 도유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도희를 위해 포기한 게 많았다. 난 항상 너를 보호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족을 망치다니. 도희는 반박했다. 망치는 건 언니야.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도유는 자신의 결혼을 생각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 나도 자유롭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가족을. 그 후 도희는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다. 도희야, 왜 그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다. 도희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난 행복해.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도윤이가. 이 도희는 알았다. 언니의 압력이 어머니를 괴롭혔다. 도윤은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에서 소문을 들었다. CEO님 동생이 동성애자라던데.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대응했다. 가족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도희 때문에 그녀의 이미지가 손상됐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희를 설득해야 한다. 그 연인과 헤어지게 만들어야 해. 도희와 지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가족도 알게 됐고 반대했다. 그런 관계는 안 돼. 지은은 도희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도희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이 지은은 울었다. 압력이 너무 커. 미안해. 도희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였다. 언니의 함정에 빠진 듯 했다. 그날 밤 도희는 도윤을 만났다. 언니가 지은이를 설득한 거야. 도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정상으로 살길 바래. 도희는 소리쳤다. 정상. 언니 삶이 정상인가? 사랑 없는 결혼이?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도희는 지은을 찾아갔다. 헤어지지 마. 지은은 망설였다. 도윤 씨가 찾아와서 내 가족을 위해 포기하라고. 도희는 분노했다. 언니의 개입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회사로 갔다. 왜 내 삶에 끼어들어?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가족을 생각 안 하니까. 자매의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도윤의 삶도 흔들렸다. 민주는 이혼을 요구했다. 소문 때문에 내 가족이 반대해. 도윤은 절망했다. 그녀의 희생이 물거품이 됐다. 모두 도희 때문이야.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도희를 미워했지만 사랑했다. 도희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지지했다. 내가 옳아.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회사에서 도희는 디모션됐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절망했다. 지은은 돌아왔다. 미안해. 헤어지지 않을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도윤은 아버지와 이야기했다. 도희를 인정해야 할까? 아버지는 말했다. 내 엄마처럼. 사랑이 제일이야.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빈 껍데기였다. 고조되는 드라마.
도희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에 포스트. 나는 레즈비언이다. 가족의 사랑을 바란다. 이 소문이 퍼졌다. 도유는 충격받았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미디어는 도희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CEO 여동생의 커밍아웃. 도유는 압박받았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그녀는 도희를 원망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도희와 도윤의 재회. 미안해, 동생아. 이 도윤이 말했다. 도희는 용서했다. 언니도 행복해져.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지은과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사회의 시선. 도희는 선택해야 했다. 결국 도희는 자유를 선택했다.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이겨냈다. 도유는 자신의 결혼을 재고했다. 민준아, 우리 헤어지자. 후 그녀는 진정한 삶을 찾았다. 이야기의 끝. 도희와 지은은 함께 서울을 떠났다. 새로운 시작. 이 선택은 옳았을까? 잘못되었을까?